마켓무버입니다. 올 들어서 K-팝 관련주, 엔터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여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엔터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32% 급등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28.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이브도 25%나 뛰어 올랐고요. JYP 엔터도 같은 기간 20%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KRX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지수의 경우에도 10.5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터주들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또 트럼프가 자리하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간판 스타들의 컴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지드래곤의 컴백이 있었는데요. 레전드의 기환이 시작됐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로 정규 3집을 발매했는데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그야말로 차트 올킬을 하고 있고요. 타이틀곡 투 배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8일에는 BTS의 제이홉의 솔로 콘서트가 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블랙핑크의 리사 솔로 정규 앨범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한령 이슈도 자리 잡고 있죠. 이에 따라 중국 매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엔터주는 한한령 해제로 인한 수혜가 가장 속도감 있게 확인될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공연 재개, 이에 따른 매출 상승은 시간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중국 본토에서 공연이 가능해지면 100만 명 이상의 추가 모객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지드래곤이나 BTS, 블랙핑크 같은 탑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중국에서 재개된다면 형용할 수 없는 만큼의 매출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이브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BTS 완전체 컴백을 기다리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꽃 시절의 시작이다라고 화학연화 어게인이란 제목을 담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27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반등하고 또 판매량 전망 수정에 따라서 원가율 회복이 기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연차 아티스트들도 무객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수익화 기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간접 매출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등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올해 다가오는 투어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28일에 시작을 해서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 넥스도어와 르세라핌도 이제는 이 개선이 가능한 공연 매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BTS가 올해 하반기 내 투어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해 내내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BTS의 매출이 온기로 반영되는 2026년의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공연 매출과 MD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 30만 원에서 32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교촌 F&B입니다. 오늘 1.3% 넘게 상승세 5,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네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사실 교촌 F&B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고리타분한 업종 아니야? 이제 이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지? 이제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기대도 적이긴 합니다만은 고정관념도 좀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계속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촌 F&B의 최근에 어떤 그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언급들이 좀 나와요. 매출은 6% 정도, 이제 24년 대비 올해 25년이 매출은 6% 정도 늘겠지만 오늘
올해 이제 사람들이 교촌에 치킨을 얼마나 시켜 먹을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산정이 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배는 뭐 당연히 늘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매출은 6% 늘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2배가 늘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1위 그 치킨 브랜드가 이제 뭐 부동의 1위죠. BHC고 좀 약간 근사치로 떨어지지만 BBQ가 2등이고 이제 교촌이 3등을 하고 있는데 점포수는 교촌이 좀 한참 떨어지죠. 앞선 두 기업은 이제 2,000대 초중반까지 있고 교촌은 이제 1,000대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BHC는 영업이익률이 22%예요. 근데 BBQ는 11%. 거기다가 교촌 F&B는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교촌 F&B가 그것을 타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준비는 작년에 맞췄어. 작년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회성 비용이 거의 뭐 200억 이상이 좀 나갔죠. 그럼 뭐를 바꿨는데라고 이제 설명해드리면 BBQ와 BHC는 그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직접적으로 재료들을 주는데 교촌만 이제 본사에서 지역 가맹본부를 한번 거치고 또 이렇게 가맹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유통을 이제 작년 8월 달인가요? 완전히 다 바꿨죠. 가맹본부가 지역 가맹본부 한 28개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사에서 바로 가맹점을 주는 걸로. 그럼 무엇이 바뀌느냐? 일단 가맹점이 받는 어떤 재료도 굉장히 좀 싸질 거고, 그 다음에 교촌이 얻는 수수료도 굉장히 더 높아지겠죠. 이런 것도 이제 물류센터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일회성 비용 2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다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그 일회성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에 영업이익 150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 어떤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300억이 넘는 거죠. 그래서 올해 300억 넘게 나오겠다. 작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 뭐 계산상으로는 좀 맞는 겁니다. 계산상 맞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치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교촌이 어떤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약간은 뭐 장부상의 성장이라고 봐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성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배달 앱에서 치킨을 시키면 수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됐었었는데 지금 BBQ도 마찬가지고 교촌도 마찬가지고 자체 앱으로 시키면은 서비스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자체 앱으로 시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한 앱 사용자는 6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뭐 기존의 다른 치킨 업체들 1위와 2위에 영업이익률을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교촌 F&B는 굉장히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자리도 나쁘지 않고 시장의 좀 제도권에서의 평가도 이제 호평을 받고 있어서 관심을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촌 F&B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광주 아이파크 관련해서 맞아요. 그 좀 사태가 있었었죠. 안 좋은 걸로 이제 광고를 굉장히 세게 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 그다음에 DL 이런 대림 관련 건설사들을 보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앞선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들 뭐 삼성, 현대, 대림 이런 기업들과 좀 다르게 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현대 같은 건 이제 해외 어떤 원전이라든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나라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신용 등급이 올랐어요. A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신용 등급이 좋아진다라는 건 회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좀 싸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자가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할 때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센 조건을 보는 게 이제 건설사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은 평균적으로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굉장히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지는데 현대산업개발 이번에 이제 거의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이미지를 찾는데 그리고 정상화되는데 구분등선을 넘었다는 기사도 있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면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조 원대 매출이었었는데 작년서부터 한 4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 재무제표만 딱 보면 과거에 뭐 어떤 아이파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거 이런 건 이제 시장에서 거의 다 녹아든 것 같고 주가에 재무제표 봤을 때 우리가 뭐 PBR이 몇이다, 뭐 이런 거 퍼가 몇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PBR 한 0.5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DL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주면 특별히 꺾이지만 않으면 현대산업개발이 조금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습니다. 작년에 고점 보면은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좀 나왔고 하반기에는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나 대리인 쪽, DL 쪽 보면 주가가 한 이 정도씩은 와 있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과의 다른 건설사들과 물론 뭐 사업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갭이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현대건설이나 DL 쪽이 크게 처지지만 않으면은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HDC 현대산업개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건설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이제 건설 업종 자체가 사실 딱히 좋아질 이유는 없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좀 있잖아요. 분위기. 근데 같이 움직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현대산업개발도 실적도 차츰차츰 괜찮아지고 있고, 근데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좀 약간 다른 현대건설 잡기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점 메리트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난해 연말에도 저희가 마켓무버에서 네. 건설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지난 연말에? 네, 지난 네. 연말에. 근데 지금이 딱 이제 지난 연말 정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이때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라면서 건설주들이 갈 듯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왜냐하면은 가시적인 어떠한 업황에 대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좀 걱정을 했는 듯 했는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저점에 있는 고라 업종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네.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HDC 현대산업개발 앞으로 주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니드. 유니드도 갈까요? 저는 근데 한 가지 건설업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최근에 분양하면은 그 건설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분양비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꼽는 게 이제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사실 거기 아파트 짓는 분들의 어떤 건설 노동자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데 오른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철근이에요. 철근 가격은 지금 너무 철근이 안 팔려서 가격이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멘트 가격도 지금 떨어져 있고 콘크리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모래인데 모래만 지금 가격이 좀 비싸지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뭐 땅값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네. 굉장히 싼 가격인데 건설 비용이 왜 비싸다고 하는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의문이더라고요. 건설 비용 비쌉니다. 네, 비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니드 좀 네. 짧게 갈까요, 그러면은? 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갖고 온 종목인데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제 집중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록색 창이라고 하는 데다가 염화칼륨 가격이라고 치면 중국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염화칼륨이라는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염화칼륨이 올라가면은 유니드가 왜 수혜를 입나? 유니드는 이제 염화칼륨을 수입을 해서 그거를 수산화칼륨이나 탄산칼륨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탑티어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격 전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전가력. 내가 비싸게 사와서 그걸로 비싸게 물건을 만들면 더 비싸게 파는 가격은 내가 정한다. 한마디로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제 정유사들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통 뭐 레깅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근에 이제 염화칼륨을 주로 생산한 국가가 벨라루스, 러시아, 캐나다 이런 국가들인데
벨라루스랑 러시아는 염화칼륨 감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캐나다는 또 미국 쪽에서 관세를 25% 맞으면 또 염화칼륨 가격 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니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올라간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이창 지역에 수산화칼륨 공장 가동하기 시작했죠. 작년 말에 처음에 이제 9만 톤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50만 톤까지 어떤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주가도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도 뭐 전혀 부담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유니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